그래서 이 단백질이 높은 사람들한테 쓰는 건데, 이 단백질이 높으면 뭐가 되냐? T셀이 작용을 못해. T셀이. 자, 이 얘기는 또 여러분도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 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뭐 우리 민족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적이니까요. 지금 북에서 쳐들어왔다. 그럼 군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림프구입니다. 림프구. 림프구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WBC에는 경찰이 있어요. 약한 마크로파지나 뉴트로필이나 약한 게가 있고 좀 강력한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이 중에 림파틱 시스템이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초의 역할, 한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불이다.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 돼 있어서 몸이 추워지면 이 3초가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몸을 온열로 덮여야 된다가 한의학적 이론입니다. 근데 서양 과학적으로 보면, 자, 북에서 적이 침범했다. 제일 먼저 누가 나가요? 군대에 가면요. 5분 대기조가 있어.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옷을 입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옷을 입고. 5분 대기조는 2인 1조가 있어요. 2인 1조가. 2인 1조가 있어갖고 한 사람은 척후병이야. 만안경 가지고 적을 감별하는 거예요. 적 출현하고 신호가 울리면은 5분 대기조 2인 1조가 나가요. 그럼 제일 먼저 척후병이 적인지를 감별을 해. 이 2인 1조가 바로 T셀입니다. T셀. 그래서 이 중에서 이 T셀 중에 CD4가 있고 CD8이 있어요. 다릅니다. 둘이. CD4와 CD8이 달라요. CD4는 척후병이야. 적인지를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니까 한국 군복 입었네. 괜찮아. 우리 편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깡 말랐는데 못 먹고, 아니 한국군이 저렇게 마를 수가 없어. 이거는 위장된 북한군이야. 뭐 학술적으로는 MHC 항원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지만 CD4 셀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CD4는 척후병이 이 T셀에 있는 두 가지 CD4 셀하고 CD8이 있는데 먼저 CD4가 척후병이 감별을 해, 종양인지. 그러면 CD8은 공격수예요. CD8은 굉장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토시시티. 그래서 CD8이 적을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가 좀 강력한 것이 왔을 때 림파틱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림파틱 시스템은 T와 B셀이 있어요. T셀과. 그 T에는 CD4와 CD8이 있어요. 이거는 척후병이에요. 적 출현하고 신호를 보내. 그럼 CD8은 공격수예요. 아주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적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전투하는 과정에서 적에 대한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찔러도 안 죽네. 총알을 쏘도 안 죽네. 근데 불을 지르니까 죽어버리네. 아, 이 적들은 불에 약하구나 하는 적의 특성을 CD8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 메모리 T셀, 메모리 셀한테 이거를 일러주고 이 신호를 B셀한테 전달해줘. 그럼 B셀은 뭐예요? 이거는
T셀이 5분 대기조라면은 B셀은 군대야, 군대. 실제 전투병. B셀은 뭘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의 전투 경험에 의해서, 야, 총알도 안 듣고 칼도 찔러도 안 돼. 근데 불에 약해. 그러면 불 붙는 지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닿기만 하면 이게 불이 확 붙으니까 앞으로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적이 여기에 닿아갖고 타 죽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T셀은 5분 대기죠. 5분 대기주의 전투 경험이 전달되면 B셀은 그 성질에 따라서 안티바디, 이미노글로빈이라는 안티바디에 의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코비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암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암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T셀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T셀이. T셀 중에 뭐가? CD4가. 에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즈. 에이즈는 뭐냐? 자가면역 질환인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CD4가 없어져 버려. CD4가. 무력화가 돼. 무력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감염물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고 죽이고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식 자체가 안 되니까 외부의 적을 우리 몸인 줄 알고 너 얼마든지 들어와서 살아. 그래서 전신이 감염이 돼서 죽는 게 에이즈예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CD4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데 바로 CD4가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 중에서 바로 PDL1, L2 이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들어오면 CD4가 역할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의 수용체를 막아가지고 CD4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T셀을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 PD1, PD2에 대한 항체를 소위 쉽게 말하면 억제를 시켜가지고 항체가 아니죠. 그 PD1을 억제시켜서 CD4가 다시 활성화가 되게 만들어서 암을 스스로 공격하게 하는 게 최근에 나온 3세대 면역항암제예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를 없애는 게 면역항암제예요. 왜? 악성흑색종은 100% 줄기세포인데 악성흑색종 일반 암은 0.3% 정도가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는데 악성흑색종을 키투르다라는 약물로 미국의 카터 부통령이 완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계시고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어떤 현상이 왔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CD4가 무지하게 약화가 되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그 바람에 암을 인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7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7개월 만에 4기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주 새로운 추세의 암이 일어나는 이유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코비드 감염에 의해 CD4가 무지하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치료만 잘하면은 이 CD4가 회복이 되면서 조금 전처럼 4기암이 갑자기 1기, 연기로 바뀔 수도 있다는 무언가 좀 조작된 냄새가 나는 그런 이 새로운 패턴의 지금 암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처럼 1기에서 투병하다가 2기로 가고 3기로 가고가 아니라 몇 달 전에 없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졸지에 갑자기 그냥 4기암이 돼버려요. 이거는 바로 CD4인 T셀이 없어지는 거고 이 전체가 면역계이기 때문에 T셀이나 항체를 만든 B셀이나 다 면역이고 림파틱 시스템이기 때문에 림프구를 덮이는 방법이 바로 한방에 말하는 온열, 쑥뜸도 일종이고 쑥가마도 일종이고 여러 가지 히트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림파틱 시스템이 얼어 있어서 군대가 나가지 않는 거를 이걸 다 녹여가지고 열로 녹이는 바람에 군대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게 우리 한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프로스카라는 소음인 약을 썼었어요. 한 10개월 정도. 근데 뭐 프로스카 갖고서 과연 암이 생길까? 제가 이전에 한 케이스를 봤어요. 프로스카를 한 2년 쓰고서 폐암이 오는 경우를 봤는데 그것과 과연 연관이 있을까? 소음인 약물을 태음인이 썼다고 약한. 이거는 나중에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이분의 그 했던 옵디버 그 공식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옵티버를 다루기 전에 옵티버 젤록스 공식은 제가 블로그에다 넣어놨어요. 다음에 강의로 다시 할 테지만은 이 그동안 암을 많이 다뤘는데 우리가 사상 얘기, 과연 태음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원리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블로그 밑에 수록해 놨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옵티버 젤록스 공식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